안녕하세요. 야매 최정환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통 이선주 박사입니다. 자, 4부는 인재개발, HRD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HRD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현안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봤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기술적인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그래픽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인구 구성이 변하는 거, 에이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노령화 된다든지 애들을 안 낳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HRD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곳이 독일로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나름 독일 회사에서 했지만, 독일에서 또 MBA도 하나 했고, 이 독일 회사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근원지라고 하는 게 보쉬예요. 제가 또 보쉬 엔지니어 한 7년 했잖아. 예, 보쉬인데, 그 보쉬에서 누가 했냐면, 이게 2011년이에요. 제가 퇴사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부터, 누가 했냐면은, 다이스 회장님이 있거든요. 다이스 회장님이, 보쉬 회장님이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에 계신 양반인데, 이 양반이 원래 K1인가? K1 쪽에서 해서, EB 쪽 사장님 하시다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출신에다가 이제 MBA 하시고 나서 이렇게 회장되고 하신 분, 다이스 회장님이 있는데, 되게 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이스 회장님이 이제 보니까 퍼포먼스가 날 때까지 나는 거야. 더 이상 올릴 방법이 별로 없어. 아, 맥시멈이다? 예. 그러니까 보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 기가 막히게 하는 거거든요. 프로덕션 옵티마이제이션을. 거기에다 또 ERP도 셉 ERP를 갖다가 키우다시피 한 게 사실은 보쉬예요. ERP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셉 ERP 많이 얘기하잖아. 그거 맨 처음에 아이디어 가지고 얘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쉬예요. 많이 썼죠, 2000년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처음 가지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경영 합리화라고 하는 것의 거의 맥시멈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의 끝이야.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더라고. 이게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올리고 싶잖아. 네, 더 올리고 싶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 버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이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이나 이게 회계나 이런 것도 거의 다 해봤어. 셉도 다 했어.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밤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이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면서 하던 차에 보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디비전이 조그맣게 있어요. 보쉬 소프트웨어 디비전이 있는데 보쉬 소프트웨어 디비전에 데른바흐 사장님이 있어. 데른바흐 사장님이 이제 주로 ERP나 이런 것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데른바흐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지.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프로덕티비티나 퍼포먼스가 이게 되는 게 사람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 때문에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사람 손 들어가는 거를 싹 다 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쓰지 않으면. 그렇지. 그런데 다이스 회장님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가능해. 네. 왜냐하면 ERP가 다 돼 있잖아. ERP, 셉 ERP 싹 깔려있지.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우리가 그때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풀 오토메이션이에요. 네. 풀 오토메이션을 거의 다 한 거야, 그래서. 2007년까지 풀 오토메이션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모든 라인이 풀 오토메이션 했어요. 거의 다.
자, 그러면은 풀 오토메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뭐 메인테넌스나 이런 게 필요하고 어쨌든 관리해야 되고 네. 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뺄 수 있으면 빼보자예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이거지. 풀 오토메이션 넘어서 fully computerized and fully networked 팩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산화되고 모두가 다 디지털리 되고 모두가 다 컴퓨터라이징 되는 거 플러스 풀리 네트워크드. 옛날에는 풀리 오토메이션은 됐지만 기계마다 다 독립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예 다 네트워크 하자. 네. 다 네트워크 해가지고 무슨 문제 나잖아. 무슨 문제 나면은 그거 네트워크로 쫙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가면 돼. 가가지고 고치면 돼. 이거 사람 싹 빼고.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불렀지. 누굴 불렀냐면 맥킨지 컨설턴트를 불렀지. 아, 네. 야, 맥킨지 일로 와봐. 그것도 친해. 거기가. 그래서 맥킨지 컨설턴트 와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막 했어요. 네. 막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가능해. 가가지고 이제 실험을 좀 하고 있었지. 그게 2011년 때쯤이에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했어. 그랬다가 이게 2016년 때 누가 왔냐면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다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빠지잖아요. 네. 사람의 사람- 문제죠. 사람 빠지는데 이 사람 빠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독일 정부에다가 이거를 리포팅을 해요. 리포팅을 해가지고 독일 정부가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찰스 슈왑 아저씨께서 요거를 봤네. 아 찰스 슈왑이 아니라 저 누구야? 클라우스 슈왑 그 WEF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쓰신 그거를 책 쓰신 보고 분? 쓴 거야. 그 책을 쓴 게 2016년 초잖아. 네. 그때 2014년, 2015년 때 그때 막 그거 가지고 보시하고 이 맥킨지하고 독일 정부하고 막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를 캐치를 하신 거,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 거지.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게 빵 튼 거야. 그런데 우린 스탑이야. 보시하고 독일 정부에서는 일단 스탑이야. 아, 그게 다 보고서가 아주 효율이다. 사람을 안 쓰면 더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되어 있는데 스톱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 2, 3, 4가 있는데 네 번째가 문제가 됐어요. 네.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decentralized decision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너희 회장, 사장, 매니저 싹 없애라. 싹 없애고 각각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못 봤지. 보시 회장이나 사장님이 야 나를 자르라고? 내가 미쳤어? 날 자르지는 않겠어. 그래서 스탑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탑 디시전 메이커나 아니면은 미들 레벨 매니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내가 공장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셀프 디렉티드 매니지먼트 하는 거야. 이게 독일 정부나 보시에서의 합의예요. 네. 합의고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의 이해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테크놀로지 이런 건 다 있다고 다 깔려 있어. 근데 문제 두 가지. 하나는 어카운팅, 회계. 또 하나는 이 사람, 이 조직에서의 어떤 이 미들 레벨 매니저나 아니면은 탑 매니지먼트가 빠져야 되는 거야. 네. 한마디로 민주화, 디센트럴라이즈드 아니면 데모크라타이징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나버리고 그런 거 안 하고요. 우리 그냥 스마트 팩토리만 할게요. 이래가지고 드레스덴에다가 이제 IoT 관련된 그런 뭐 전자칩이나 이런 것들만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백그라운드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와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fully computerized and fully networked process예요. 그걸 하는 건데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HRD에서 요거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 decentralized 이렇게 되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데모크라타이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에서 탑다운으로 올라오고 뭐 서포팅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지가 알아서 홀리스틱하게 다 지가 알아서 해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HRD가 그래서 중요해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왜냐면은 지가 각 알아서 지가 CEO도 해야 되고 지가 미들 레벨 매니저도 해, 지가 뭐 무슨 뭐 서플라이 체인도 해야 되고 지가 엔지니어도 돼야 되고 지가 매니저도 돼. 이런 사람들이 각각 굉장히 중요해진다니까. 역량 개발이 이런 식으로 홀리스틱하게 가야 돼요. 그 HR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니까. 요게 바로 우리 HRD의 미래의 어떤 챌린지죠. 문제죠. 문제. 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은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HRD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의 도움으로 민주화되니까 데모크라타이징 되고 디센트럴라이징 되고 한마디로 발음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개개인이 손들고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HRD라고 하는 거를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직업으로 삼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반발을 하시거나 상관없는데 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 우리의 본질은 이러하다. 네. HRD라고 하는 거 역량 개발하고 인재 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구체제에서는 이게 싫어요. 나의 경쟁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그게 싫으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크게 사회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HRD의 중요성을 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많이 도와주신 효선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 어떻게 만들어 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